명태균 씨 이슈가 지금 불거졌고 그래서 지지율이 20%가 무너졌다면 거기에 맞는 기자회견이 되어 있는데 태연하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것도 느꼈지만 제가 글도 쓰고 그랬습니다만 이 총선 패배 그다음에 정권의 위기에 가장 책임이 큰 분이 책임감은 거의 못 느끼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기 책임이 아닌 것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 책임인 것도 책임감을 안 갖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얘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난주 이 자리에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호소하셨어요. 국민의 마음을. 호소 아니라 이거 비판이라니까. 비판하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비판하셨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을 달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명분이 된 듯합니까? 명분을 달라가 아니라 명분을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근데 네. 그날 이렇게 기자회견을 보면 그걸 모두 발언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담화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앞에 발표한 게 있어요. 이거를 보면 상당히 고심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는 좀 줄이고 완성과 성찰을 상당히 넣고 그렇게 해서 좀 변화가 있었는데 그날 이제 무제한 질의응답을 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또 다시 이제 깨져버렸는데 그 뒤에 지금 조치를 취하는 거 보면 그래도 처음에 그 기조에 맞게끔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 이번에 해외 순방 같이 가지 않는다. 제2부속실 실장 임명했다. 그리고 뭐 그 8명 중에 1명으로 돼 있는데 그 강훈 전 비서관이 이제 공격 스스로 이제 자진 처리했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걸 보고 기자회견 지난번에 한번 왜 윤한 해동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만찬해 갖고 제가 비판했는데 이번에는 좀 턱을 줬어요. 기다렸고 그래서 여론이 윤 대통령이 뭐 이거 기자회견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하는 걸 받아서 오히려 거꾸로 좀 긍정적인 면, 그러니까 아마 모두 발언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사실은 이제 실천이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변화 오는 거를 해서 충돌은 피하고, 그러니까 충돌은 공멸이니까 지금 그 탄핵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맞서서 당의 화합 이런 쪽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도 아침에 어느 방송 가서 얘기했지만 2년 6개월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가장 뼈 아픈 거는 대통령을 2년 6개월 했는데 대통령 이미지가 아직도 안 만들어졌다는 거. 사람들이 대통령처럼 보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7일에 했던 거라서 이미 많은 언론사에서 뉴스를 다루긴 했지만 우리 정치대학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정치대학이 박 대표님한테 그 고견을 듣지는 못했으므로 조금 며칠 전 뉴스긴 하지만 박 대표님 의견을 하나하나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1번 첫 번째 강론으로 들어가서요. 대통령의 발언 중 그렇다면 가장 긍정적으로 이거 좋았다. 기자회견에서 제가 받은 인상은 대통령이 어쨌든 그 자신의 좀 책임,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게 위기감을 이제 느낀 것 그거는 같다. 이제 모두 발언에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잘못하셨다는 건가요? 라는 말씀에는 글쎄요, 구체적으로 답하기는 힘듭니다라는 게 인구에 회자되고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도 다음 날에는 상당히 고개는 숙였지만 모든 의혹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제목도 근데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했을 텐데 사과를 할 거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근데 그 구체성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선거연합 해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과 상식을 지키지 못했던 점이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화를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 못했다. 전화를 안 바꾼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이제 부적절한 소통을 한 게 문제였는데 그런 점. 그리고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도 약간 좀 남 탓하는 느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도 이준석 때문에 겨우 이겼다. 총선도 한동훈 대표 때문에 비대위원장 때문에 졌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다. 근데 자기가 감내하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전 착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과도하게
욕을 먹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때문에 예. 자기가 지지율도 떨어지고 좀 어렵다 이러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과도하게 그날 뭐 대통령도 그 얘기를 좀 했죠. 검찰총장 때부터 좀 악마되고 한 거는 자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부분도 좀 실망스러웠어. 아니, 야, 의혹이 있었어. 명태균 씨의 선거 개입 질의가 이제 당연히 들어왔겠죠.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대국민 담화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결정적 계기가 돼서요. 워딩은 분명히 아니 뭐 내가 하라 했는데 라는 워딩이 명태균 씨와의 대화에는 분명히 있는데 나는 한 적 없습니다. 나는 당시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라는 그 해명이 납득이 되시던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는 다 지엽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이제 권위와 신뢰를 잃어서 지금 대통령다운 이미지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신뢰,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도 사실 여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분이 공관위원장이 누구, 지금 인수위 때 너무 바빠갖고 공관위원장이 누군지 몰랐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대통령이 뭔가 들은 걸 부탁했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에 관한 그 해명도 쭉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해왔던 해명도 보면 잘 안 맞고 계속 번복하고 이렇게 되니까 신뢰를 잃은 거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딱 하고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초기에 최순실 사건 터졌을 때 태블릿 PC 나왔을 때 처음 딱 해명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냥 요런 정도의 도움을 받았던 분이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거보다 더 하네? 그러니까 그 다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서 쭉쭉 갔는데 지금 이 대통령도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앞으로, 그러니까 명태균 씨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했던 부적절한 대화가 나올 수도 있고 명태균 씨 관련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다 그냥 사과를 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걸 해야지 이거 한 건 한 건을 갖고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하면 답이 없는데 그 질의응답에서는 그 하나하나를 해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기자회견에 다소 실망스러운 의견들이 좀 있었던 상황에서 근데 이후 행보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저런 조치를 취했잖아요. 이번 순방 안 하고 제2부속실 실장 임명했다. 전화번호 바꾼다. 뭐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 등등. 특별감찰관까지 얘기 안 했죠. 그랬나요? 그런데 그건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문제도 추진한다. 이거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그 북한 인권대사 하고 연동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안 하면 우리도 이거 안 한다 그랬는데 그거 상관없이 지금 추진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죠. 이후의 조치들, 그 용선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보면 분명히 또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요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쳐서 봤을 때 이후 지지율이 막 17%라는 숫자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17%에서 계속 보합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어떤 사람이 뭐 지금 대통령 긍부정 평가에 수렴하지 않겠냐. 뭐 예를 들면은 긍정이 17이고 부정이 74면 그 기자회견을 잘했다는 사람이 한 17%고 못했다는 사람이 한 74%일 거다. 저도 뭐 그 정도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상대로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상을 뛰어넘는 감동을 줘서 지지율이 뭐 반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건 실패한 것 같고요. 그건 실패다. 네, 감동 뭐 실패. 계속 얘기가 있었지만 기름을 붓고 들어간 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 발언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노력을 했는데 기름을 붓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 하긴 그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기자회견하거나 담화하면은 뚝뚝 떨어졌어요. 뭐 대담이나 회견이나 기자회견 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 발언만 놓고 보면 뭔가 반성과 성찰이 좀 보였기 때문에 허리도 숙이시고 그런 건데 그래서 그냥 예상된 수준. 그 예상된 수준으로 지금 이 위기를 타개할 수는 없죠. 지금 지지율이 10%대로 17%까지 지금 조사가 나와 있는 거니까 야당은 지금 탄핵, 하야, 임기 단축 개헌 이렇게 해서 임기를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야당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당 지지자들조차도 이제 겨우 임기가 반밖에 안 지났어? 아직 2년 6개월이나 남았어? 윤 대통령 임기 다 채울 수 있을까?
이러는 게 지금 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통령이 정신 차렸구나, 반등하게끔 이런 거를 그날 줬어야 되는데 못 줬죠.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이라는 건 제가 지난번 대통령 담화 때도 우리 총선 전 그 의대 증원 관련된 담화가 51분 담화 있을 때도 그 내용 자체는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했을 즈음에 했으면 딱 맞는 그 담화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시간이 흘러서 그거 아니고 지금은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못 내놓은 거예요. 이번 담화 기자회견도 한 3개월 전쯤이나 총선 패배 직후쯤에 전당대회 뭐 직후에 그렇게 했다면 괜찮은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타이밍을 훨씬 늦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보다는 훨씬 센 걸 내놔야 되는데 반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 이슈가 지금 불거졌고 그래서 지지율이 20%가 무너졌다면 거기에 맞는 기자회견이 돼야 되는데 태연하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것도 느꼈지만 제가 글도 쓰고 그랬습니다만 이 총선 패배, 그 다음에 정권의 위기에 가장 책임이 큰 분이 책임감은 거의 못 느끼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기 책임이 아닌 것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 책임인 것도 책임감을 안 갖는 그런 걸 느꼈어요. 다만 이제 위기감은 있어서 윤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도 공멸할 것 같으니까 일단 딱 공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동훈 대표도 이거를 억지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차별화 시도는 이제 안 하고 접어두고 자기는 이제 당의 그 화합과 혁신으로 딱 방향을 선회했어요. 그 대표님 말씀대로네요. 지금은 수술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네. 그만 때려라. 그거네요. 딱. 그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해한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선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침묵한 것 같네요. 예, 그것도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 그 담화가 기자회견 나오면 바로 즉각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비판적인 거면 그걸 기다렸다가 결국 한동훈 대표 얘기가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나서서 거봐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뭐 대통령이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이렇게 변화를 보여준 것 같다. 앞으로 실천이 중요한데 그래서 긍정적인 걸 찾아갖고 또 당의 이제 그 자기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는 거. 그거는 뭐 지혜로운 전략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좀 가벼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 기자회견 이후에 한 대표가 그런 스탠스를 취한 이후에 방송에 나오는 일부 이제 뭐 친한계로 분리되는 패널 분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용산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하다 요즘에는 부글부글한데 참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래도 혁신을 위해 애쓴다니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정도로 논조가 다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기도 했고 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금 뭐 탄핵 집회를 하는 상황에서 친한계가 나와서 계속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것도 당내에서 여론이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아마 특검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못 꺼낼 것 같고 특별 감찰관 정도는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뭐 안 받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뭐 실효성이 딱히 있어 보이는 추진은 아닙니다만은 뭐 민주당이 받을 리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